어둑한 원룸안 유라는 소형 전기밥솥에서 흘러나오는 김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 그녀의 나이치고는 꿈이 너무 커 보이는 걸까요? 낡은 벽지 위에 붙은 포스터들은 모두 트로트 가수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 우승자의 사진이 가장 눈에 띄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유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였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호프집. 하루에 3군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일상이었으나 그 와중에도 틈틈이 노래를 불렀죠. 유라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편의점 아침 근무를 마치면 곧장 연습실로 달려가 2시간 동안 목을 풀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가사의 영감을 얻었어요. 저녁이면 호프집에서 맥주를 나르며 때때로 손님들의 요청에 즉흥적인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참 좋네. 왜 방송에 안 나가? 취기가 오른 중년 손님이 물었어요. 유라는 빙그레 웃으며 준비 중입니다라고 대답했죠. 사실 그녀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성이 부족하다, 색깔이 모호하다. 그런 평가들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원룸으로 돌아온 밤. 유라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맴도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누가 불러준 건지, 어디서 들은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자장가 같은 곡. 어릴 때부터 이 멜로디만 기억나는데 가사는 전혀 생각이 안 나네. 유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무렵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은 이름과 이 멜로디뿐이었죠. 때때로 꿈에서 누군가가 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이 아른거리기도 했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유라야, 너의 부모님은 반드시 널 찾으러 올 거야. 고아원의 원장 수녀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8이 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유라는 그 기다림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작은 녹음기에 허밍으로 멜로디를 녹음하던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역 방송국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희가 새롭게 기획하는 트로트 청춘 스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호프집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오디션.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어요. 네, 참가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유라는 녹음기를 다시 눌렀습니다. 그 멜로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스쳤죠. 어쩌면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오디션 당일 지역 방송국 앞은 꿈을 안고 모인 수백 명의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은 이들 사이에서 유라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차림이 오히려 눈에 띄었죠. 화려함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로 승부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참가 번호 153번 유라 씨. 스태프가 그녀를 불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유라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불리는 진성이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진성이 물었죠.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그리움의 자장가라는 곡입니다. 창작곡이라.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대부분 참가자들은 유명 트로트곡을 불러 안정감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자리한 그 멜로디가 현대적인 트로트 리듬과 어우러져 홀을 가득 채웠죠. 유라의 목소리는 맑으면서도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별빛 아래 그대 손잡고 꿈속에서 만나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과거를 찾는 여정을 노래하는 가사였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는지 심사위원들은 꼼짝 않고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진성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진성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 씨,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멜로디는 어디서 온 건가요? 사실 제 어린 시절부터 기억에 남아있는 멜로디예요. 누가 불러준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마음속에 있었죠.
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악이 DNA처럼 몸에 새겨져 있는 경우죠. 유라 씨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저는 통과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했어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날 유라의 공연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고아 출신 가수의 애절한 창작곡이라는 제목으로 클립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그녀의 진솔한 스토리와 독특한 멜로디에 감동했어요. 이 멜로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는 시청률이 치솟자 급히 유라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편집해 전국 방송으로 확대했어요. 이제 그녀의 노래와 이야기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라에게 손님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트로트 청춘 스타에 나온 그 가수 아니에요? 그 간밤에 방송을 본 손님들이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유라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준호는 5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K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던 그에게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들어가서 쉬게. 비서가 나간 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어요. 요즘 들어 그는 TV보다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여러 뉴스를 스크롤하던 중 그의 시선을 끄는 영상 하나가 있었죠. 고아 출신 무명 가수, 눈물의 창작곡으로 화제.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른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상 속 젊은 여성은 감정을 실어 노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그 멜로디였습니다. 이 노래.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그가 딸 하은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였죠. 그의 아내 미영이 작곡한 곡이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들 가족만 아는 멜로디였습니다. 태블릿을 획 던져버린 준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5살 하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25년 전 그의 아내 미영은 하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와의 갈등이 심했던 미영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미영이 타고 있던 차는 폭우 속에서 산길을 벗어나 추락했고 미영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은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하은이가 급류에 휩쓸려 강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준호는 몇 년 동안 전국의 강가를 뒤졌지만 결국 딸의 흔적은 찾지 못했죠. 마침내 그는 하은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멜로디는 준호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희망을 다시 일깨웠어요. 하은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준호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트로트 청춘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라라는 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와요. 그리고 최고의 사립 탐정을 불러주세요. 비서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손을 떨며 위스키 잔을 들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은 하은이가 5살 때였어요. 지금 28살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음 날 사립탐정은 유라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28살 서울 근교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준호의 시선을 끈 것은 유라가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였습니다. 23년 전 차 사고가 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여자아이. 당시 약 5살로 추정되었다는 기록이었죠. DNA 검사를 진행하도록 해요. 최대한 비밀리에. 준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사립탐정에게 건넸습니다.
탐정은 나름의 방법으로 유라의 DNA 샘플을 구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유라를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백만장자가 나타나 내가 내 딸이라고 한다면 유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상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K그룹이 트로트 청춘 스타의 메인 스폰서가 되면 자연스럽게 유라를 만날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하은아, 아빠가 이제 너를 찾았어. 유라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트로트 청춘 스타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이미 준결승에 진출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고 스태프들의 태도도 달라진 것을 유라는 느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K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막대한 협찬을 시작했다고 했죠. 유라 씨, 이제 전용 대기실을 사용하세요. 프로듀서가 그녀를 넓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스타잖아요. 특별 대우가 당연하죠.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유라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타메이커를 자처하는 최 부장이라는 기획사 대표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유라 씨, 우리 기획사와 계약하면 100% 우승이에요. 제가 심사위원들과 친해서요. 최 부장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유라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그날 저녁 준결승 무대에서 유라는 또 다른 창작곡 잊혀진 약속을 선보였어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곡이었습니다. 객석에는 특별 게스트로 K그룹의 강준호 회장이 앉아 있었지만 유라는 이를 알지 못했죠. 공연이 끝난 후 최 부장이 다시 유라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인 태도였어요. 계약 안 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내가 얼마든지 유라 씨의 과거를 파헤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유라 씨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유라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최 부장은 그를 알아보고 급히 물러섰습니다. 저는 K그룹의 강준호입니다. 유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다니요. 강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라 씨의 노래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준호의 제안에 유라는 경계심을 느꼈지만 최 부장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어요. 그들은 방송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제가 유라 씨를 찾아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혹시 스카우트 제안인가? 아니면 광고 모델? 유라 씨가 부른 노래의 멜로디. 그건 제가 작곡한 것입니다.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제 아내가 만들고 제가 우리 딸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예요. 유라는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그 멜로디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니. 게다가 그것이 재벌 회장과 연관되어 있다니요. 그럼 저더러 표절했다는 말씀인가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재빨리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25년 전 제 딸 하은이가 실종되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유라 씨와 같은 나이일 겁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유라는 강준호의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강 회장님, 설마 저더러.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라 씨가 제 딸 하은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멜로디는 우리 가족만 알고 있던 것이니까요. 유라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꿈꿔온 부모와의 만남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실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공포스러웠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는 건가요? 유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증거라곤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뿐인데 그것만으로 저를 잃어버린 딸이라고요?
준호는 그녀의 불신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 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유라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 제 비서가 도착했을 겁니다. 정말로 카페 입구에 중년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접근해 공손히 인사한 뒤 가방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건 유라가 물었습니다. 25년 전 녹음한 자장가입니다. 제가 하은이에게 불러준 그 노래요. 준호는 휴대용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 카세트를 넣었습니다. 장치가 오래되어 소리가 약간 깨졌지만 멜로디는 선명했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은 분명 자신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온 바로 그 멜로디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준호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는 증거였죠. 자,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하은이의 5살 때 사진을 꺼냈어요. 유라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이 목걸이.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어 안에 숨겨둔 목걸이를 꺼냈어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사진 속 하은이가 착용한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죠. 이건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그건 하은이 5번째 생일에 내가 선물한 거란다. 뒷면에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하은이에게. 유라가 목걸이를 뒤집으며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유라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정말 강준호의 딸 하은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23년간 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유라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23년이나 지났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찾았어. 찾았단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음악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메웠어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내가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했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 나는 전국의 강과 바다를 뒤졌단다. 3년 동안 회사도 거의 방치한 채 너를 찾아다녔어. 유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포기했지. 아니, 정확히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너를 추모하는 삶을 살기로 했단다. 내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고아들을 지원하고. 비서가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 DNA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이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 물론 강제할 순 없지만. 유라 씨, 아니 하은아, 우리 함께 진실을 확인해 보지 않겠니? 유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온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목걸이와 자장가 멜로디라는 2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키트를 받아들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 이상한 인연의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유라와 준호는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준호는 하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라는 고아원에서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2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지만 유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청춘 스타 결승전을 앞둔 날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유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죠. 함께 확인해 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마이너스녀 관계 일치 확률 99.9998%.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강준호의 딸 강하은이었어요. 하은아. 준호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저를 고아원에 버려두었어요? 당신이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준호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은아, 나는 정말 널 찾았단다. 온 나라를 뒤졌어. 그럼 왜 저는 23년 동안 고아로 살아야 했나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매일 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울었는지 아세요? 유라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찾았다면 저는 고아원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은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게. 준호는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와 아내 미영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준호의 사업 확장으로 가정에 소홀했고 미영은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하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던 비 오는 날 밤 그들의 차는 산길에서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내게 연락했을 때 미영이는 이미 그리고 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계곡물에 휩쓸려 강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지.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난 정신이 나갔었다. 3년 동안 전국의 강변과 해안을 뒤졌어. 모든 고아원과 보육시설도 찾아다녔지. 하지만 내가 있던 고아원은 찾지 못했던 거야.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유라가 따져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찾았던 시기에 너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거야.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소라라는 임시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 내가 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다닐 때 이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가 있던 고아원은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작은 시설이었어. 이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야. 유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아니야, 하은아. 준호가 간절히 말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널 찾았어. 하지만 실패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어. 그 후로 매일 자책하며 살았단다. 유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지만 23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난 시간이 필요해요. 유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내일 결승전. 내가 가도 될까? 유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햇살 아래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미영아, 우리 딸을 찾았어.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까지는 아직. 트로트 청춘 스타 결승전 날 방송국은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5명의 결승 진출자 중에서도 유라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녀의 창작곡은 이미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하던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강하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어제의 DNA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유라 씨, 50분 후에 무대입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어제 준호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불러준 자장가가 담긴 테이프였죠. 유라는 준비해온 음원을 교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결승에서 부를 예정이었던 곡 대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편곡으로 그 자장가를 부르기로 했어요. 급하게 작곡가를 불러 작업을 마쳤죠. 이런 변경은 전례가 없는데 프로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유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노래로 부르지 않으면 저는 무대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순서가 왔어요. 관객석 맨 앞줄에는 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무대가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유라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제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온 멜로디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이 노래는 아버지가 저에게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라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눈을 감고 그 익숙한 멜로디에 몸을 맡겼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별빛 아래 그대 손잡고 꿈속에서 만나요. 유라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그녀가 직접 지은 것이었지만 멜로디는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입술이 유라의 노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 미영이 작곡하고 자신이 하은이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노래였죠.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그녀는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다시 만난 우리. 이젠 함께 걸어요.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준호였죠. 이내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진성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라 씨, 아니 하은 씨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트로트는 한의 정서를 담는 음악이지만 오늘 당신의 노래에서는 한과 함께 화해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라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준호에게 향했어요. 준호는 고맙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트로트 청춘 스타의 우승자는 유라 씨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유라는 트로피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저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아원의 모든 분들께도요. 카메라가 준호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어요. 전국의 시청자들도 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 울었습니다. 우승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라, 이제는 하은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 시작한 그녀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트로트 청춘 스타의 우승과 함께 그녀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더해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는 중이었지만 조금씩 준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은 제가 5살 때인가요? 하은이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물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생일 파티 때 찍은 거야. 내가 케이크 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어 하은아라고 말씀하셨죠? 하은이 불쑥 말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맞아. 너 기억이 나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꿈에서 그리고 때때로 플래시백처럼.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첫 곡은 물론 그 자장가였죠. 앨범은 출시 즉시 차트 1위를 차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맑은 목소리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고아원에 방문하시겠어요? 그들은 하은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하은은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주셨던 수녀님들을 만났어요. 특히 원장 수녀님은 하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유라야. 아니 하은아.
정말 내 부모님을 찾았구나. 하은은 수녀님을 꼭 안았어요. 수녀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님은 반드시 널 찾으러 올 거라고요. 그게 정말이 되었어요. 준호는 수녀님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지 못한 시간 동안 원장 수녀님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늘 특별했어요. 그 아이의 노래소리가 이 고아원을 밝게 해주었죠. 하은과 준호는 그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은 재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특히 음악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저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듯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은이 말했어요. 몇 개월 후 하은은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별빛 자장가 투어라는 이름의 이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매진을 기록했어요. 특히 각 지역의 고아원 아이들을 무료로 초대하는 것이 그녀의 규칙이었습니다. 서울 공연의 마지막 날 하은은 특별한 손님을 무대에 초대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노래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제 아버지 강준호 씨입니다. 관객들은 놀라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결코 가수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그 자장가를 부르기로 했죠.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빠 노래가 돼줄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했어요. 준호의 어설픈 목소리와 하은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졌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하은의 어린 시절 사진과 고아원 시절,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갔어요. 공연이 끝난 후 준호와 하은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은아, 준호가 불렀습니다. 네, 아빠. 하은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많이 미안하다. 하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들은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같은 물이 흘러도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 그 노래 이제 기억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영도 그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